U20 대회는 그냥 말 그대로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성공의 절대적 척대가 될 수는 없다. 척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기대감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유망주 성공의 법칙. U20 대회를 지켜보며 U20 아르헨티나 월드컵 끼워넣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대로 U20 아르헨티나 월드컵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지켜보며 한국 축구의 역량 발전을 바라보며 뭐 이렇게 화려해. 야 씨발 그래도 그 뭐야 완전 그 뭐야 이 양반 국대 코인 타려고 이거 지금. 국대 코인 타야지 임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망주가 성공하려면 프로에서 2000분을 나와야 한다. 근데 저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딱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60분씩 30경기 뛰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는 준주전인데 최소한 그만큼 뛰어야 선수가 어느 정도 약간 좀 경험이 쌓이고 한다는 얘기잖아. 유망주는 그러니까 지금 U20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뭐 지금 선수들 엄청 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U20 대회 하고 있는데 이 U20 대회에서 이 지금 8강을 간 이 선수들 중 K리그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얼마 없어. 아마 10년 후에 다시 이 명단을 봤을 때 성공을 못했을 수도 절반 있다. 이하일 수도 있다. 꽤 가능성이 크다. 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깔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도 뭐 우리나라 나름대로 성공률이 높아요. 왜냐면 저 연령대 유망주들 실제로 가거든. 그 대회를.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다. 어떻게 클지 몰라요. 김은중은 명장인가? 아직 모릅니다. 정종현 감독도 그렇게 따지면 명장이 됐어요.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이다. 지금 U20 대회에서 골 넣고 뭐 하는 선수들 다 언젠가 눈 비비고 봤을 때 K리그 씬에서 사라질 수 있고 한국 프로 축구 씬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연령대는 일단 원석이기 때문에 그 감독들이랑 이제 그 팀에서 어떻게 벼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나는 유망주는 언제 프로 선수가 되는가?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맞지. 언제 실질적으로 프로 선수가 되는가? 그치. 실질적인 프로 선수가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으로 2000분을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서 2000분이거든요. 한 시즌의 경기가 K리그가 38경기예요. 그렇죠. 38경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50분을 뛰어야 한다는 거지. 참고로 하나의 더 조건을 추가하자면 여기서 유망주라 하면 1에서 3년차 이하의 U20 그러니까 만 22세 미만 선수. 사실 그 만 22세 미만 자체가 유망주에 딱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해. 만 22세 미만 선수라고 이제 그냥 전제 조건 한번 달고 갈게요. 프로는 38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0분은 뭐냐? 50분간 넘게 쪄야 한다는 거지 경기당. 60분 정도. 네. 한 30한 3-4경기 있죠. 이거를 한 시즌을 통으로 나와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 시즌을 준 레귤러 혹은 준 레귤러로 나왔다는 거죠. 나와야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이 정도 기회를 쭉 받는 선수면 사실 검증된 유망주고 사실 저 정도로 한 시즌에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선수는 주전이에요. 검증된 유망주고 2000분을 부여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망주가 2000분을 나오면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그쵸. 이렇기 때문에 2000분을 부여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일단은 김진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로만 얘기할게. 애플 선수로만 얘기해볼게. 이한범 그리고 이한범 그리고 김주성 그리고 이태석 그다음에 정한. 이 발레로 여기 정한민도 들어가. 일단 발레긴 해요 이쪽은 좀. 정한민은 발레까지는 아니야. 사실 성공한 거지. 이브에서 잘 뛰고 있는데. 이 발레로 이제 권성윤, 이인규, 이제 또 아스라진 강상희, 심재혁, 강상희 2000분 쪘나요?
못 졌지. 못 졌지? 이런 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유망주 때 물론 지금도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들도 있지만 김진야, 이한범, 김주성, 이태석, 정한민 이런 선수들도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평가가 많이 갈렸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이 선수들이 결국에 2,000분 이상을 프로에서 성공하고 나서 레귤러 member로 됐고 어느 팀에 가도 이제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됐잖아요. 적어도 일단 뭐 이 4번까지는. 그렇죠. 정한민 선수는 그러니까 예시로 뒀던 게 2,000분을 넘겼고 어쨌든 성남으로 임대를 갔다. 거의 또 레귤러가 됐죠. 이게 그리고 성남에서 프로씬에서 레귤러가 됐다. 이거 자체로도 이미 2,000분을 부여받았을 때 프로씬에서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을 그쵸. 충분히 그리고 밥값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자면 권성현은 1,000분을 못 받았고요. 이인규도 못 받았고. 못 받았을 거네. 여기서 이제 심재혁은 최용수가 기회를 줬다고 했는데 심재혁도 결국에는 2,000분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망주라고 생각했던 선수들 중에 2,000분을 못 부여받은 선수들은 결국에 K리그 1, K리그 2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K리그가 지금의 승강제 모델을 갖추고 유소년을 키우는 모델을 갖춘 2017에서 좀 넓게 쳐주면 2018년 이후에 만 22세 전에 2,000분의 시간을 못 부여받는 선수들은 K리그10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쵸.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다 라는 거예요. 이게 김지수 같은 선수도 이제 2,000분을 부여받았고 넘었죠. 간 넘었을 거야. 보통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한 해에 고교 축구 선수는 고대학리 많이 뛰었습니다. 고대학리 많이 뛰었고 고대학리는 2,000분 넘었죠. 훨씬 넘었지. 2,000분 넘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대학 무대가 지금의 평판이 아니었지.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도 대학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고대였으면 명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과 비교하지만 안 됐지만 어쨌든 박희성 선수도 어쨌든 프로씬에서 그 정도 했으면은 프로 선수로 성공했다고 봐야지. 나는 성공했다고. 그렇죠. 3부 내려갔다 2부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성공이지. 한 해에 고교 축구 선수는 4,000명이 나와요. 대학 축구 등록 선수도 3,000명이에요. 거의 다 3,000명. 거기서 뭐 고3이 한 1,200~300명이라고 치고 대학 선수들은 언제든지 프로로 올 수 있는 선수들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K3, K4에 등록되는 선수 다 합치면 한 해에 콜업이 돼서 프로 1부, 2부로 오는 선수가 약 120명에서 13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해에 약 4,000명 정도 4,000명 이상의 선수 중에 프로로 120명? 콜업되는 선수가 120명이야. 이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3% 정도 되더라고. 그쵸. 3.5? 3.5? 한 3%? 3 맞아요. 3에 3.5. 3%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데뷔를 하는 선수는 또 절반 이하야. 그러면 한 동 나이대, 그러니까 동 나이대 선수들 중에 축구화를 신고 꿈을 키웠던 선수 중에 프로 데뷔하는 선수는 1%야. 그 1% 중에서 K리그에서 레귤러가 된다? 이거는 또 0.5%야. 많이 쳐줘봐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유망주들은 결국에 환상에 너무 젖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말 어려운 그 환경을 뚫고 와가지고 프로 선수로 데뷔하고 그 프로 선수에서 레귤러 멤버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7,000명 선수 중에서 살고 살아와서 이 120명, 130명에 들었다? 그러면 엄청 잘하는 선수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또 절반 이하의 선수들만이 레귤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경쟁을 엄청나게 뚫어야 돼요. 일단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성공이죠. 그거 프로씬에서 성공 아니까. 괜히 한 경기만 해도 축구 교실에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업둥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2,000분이라는 거는 사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선수 한테나 주어지는 높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약간 특권 아닌 특권이지. 트로피네. 근데 애초에 근데 그거 있어요. 애초에 2,000분을 받았다는 거는 얘를 써서 팀에서 약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 거야 이미.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약간 세부적인 좀 논조를 넣자면 천분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망주 그러니까 U22 선수가 1000분 동안은 선수가 아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봐봐, 경기장에 들어갔어, 관중도 있어, 리듬도 달라, 내가 뛰었던 무대가 아니야, 성인 레벨이야. 그러니까 성인 레벨은 하면 안 되지, 프로 레벨이야. 거기서 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번뜩이는 게 나왔으면 높은 긴장도에서 나온 그런 집중력, 그러니까 되게 초인적인 힘,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보는 선수한테는 모르니까 견제 잘 안 하거든. 그리고 아직 내가 분석되지 않았던 점, 그런 거에서 기인한 거고. 그 1000분 동안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실 나오면 그냥 항상 첫 경기인 것처럼 바라봐줬으면 좋겠는 거지. 이 1000분 동안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인천의 천성훈 선수 얘기했잖아요. 1000분 아직 안 뛰었다고. 천성훈 선수도 사실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잘할지 못할지 약간 모르는 거지. 이거는 베일에 쌓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우리 그 FA컵에 데뷔하는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FA컵에서 겁나 잘했어. 프로씬에서 성공할까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FA컵에서 겁나 못했어. 프로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이한범. 2년대전에 잘 못했잖아요. 못했죠. 근데 이한범은 벌써 국가대표가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년, 그러니까 3년 걸렸네요, 정확히. 유망주가 단 한 경기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나는 좀 기준으로 높게 봐서 적어도 풀타임 10경기는 봐줘야, 아니면은 교체로 한 20-30경기는 그쵸. 봐줘야 한 시즌은 봐야 교체로. 그 선수도 프로 레벨에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죠. 1000분까지 받았고 거기선 이제 1000분에서 2000분 사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1000분에서 넘어가는 선수들이 없어요. 왜 Y? 이제 안 쓰니까. 왜냐면 그날쯤 되면 이제 U22에서 벗어나거든. 1000분은 기회를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많이 준 거예요. 그쵸. 솔직히 1000분이면 굳이 유망주 아니라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도 저거 받으면 대단히 많이 받은 거예요. 1000분을 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안 쓰는 거야. 딴 선수 쓰지, 사서. 왜냐면 이미 레귤러 멤버들 중에 이 선수들보다 더 코스트 값이 높고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안 쓰면서까지 유망주를 키울 필요가 없지. 왜? 1000분을 썼는데도 싹수가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이제 보일 게 없는 그 거야. 선수들은 그러면 또 다시 2-3년 동안에 절치부심 하겠지만 결국에 또 다른 유망주가 들어오고 이 벽을 깨지 못한 선수는 빠르게 다른 팀 찾곤 해야지. 빠르게 이제 다른 팀을 가거나 임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프로보다 낮은 레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유망주들이 사라지고 그 1% 그러니까 120명 매에 들어온 선수 중에 절반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반복인 거지. 그래서 2000분을 넘겼다는 건 이미 그러니까 어엿한 프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분을 넘긴 선수, 서울 선수로 보자면 1000분 쓰고 못 나오는 선수들이 1000분쯤에서 꼬꾸라진 선수들이 누구 있냐면 백상훈? 기회가 안 주어지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데뷔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상훈. 그러니까 알만한 선수들이 이제 권성윤, 그쵸. 이제 이인규, 아까 너가 말했던 강상희, 뭐 이런 선수들인 거고, 이제 이 1000분에서 2000분으로 가고 있는 선수,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의 백종범인 거지. 백종범. 그쵸. 그리고 저는 백상훈도 여기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저는 위로 보고 있긴 한데 좀 생각이 다르네요. 이거는. 윤승원은 1000분 넘겼을 거예요. 1000분 넘기고 아마 고꾸라졌죠 이분은. 안 쓰잖아 시정수도 이제. 근데 이제 윤승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구 외적으로 좀 이분은 축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윤승원 축구 진짜 잘했어요. 인성이 좀 이분은. 그리고 백종 같은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다른 팀 선수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전의 배준호 같은 선수들. 배준호. 그리고 2000분을 넘기면. 근데 배준호 2000분 넘겼을 텐데? 그런가? 대전에서 2부에서 좀 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겠다. 어쨌든 뭐 여기다 넣어놓고 유망주가 아닌 프로 선수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 2000분을 넘겼으면. 왜냐? 한 시즌 동안 레귤러로 나왔고 저서 두세 시즌 동안은 후보 선수로서 꾸준히 기회를 받았다는 거니까. 이한범, 강성진, 김주선, 강성진. 근데 김주선 2000분 넘었나요? 넘었어요. 넘었다고? 넘었어요. 2000분 진짜? 넘었어. 상무까지 다 포함해서 2000분 넘었어. 이제 갓 넘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장 곡선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000분대에서는 가능성을 진짜 잘 보여줘.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만이 계속 나와. 그리고 1000분에서 2000분 뛰는 선수들은 가능성보다는 단점을 엄청 보여. 왜 이제 약간 파괴가 되고 압박도 받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로 욕을 엄청 먹어. 강성진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비난이 쟤 쓰지 마라. 어. 저거 다 먹다. 저거 가능성 없는데?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어. 근데 진짜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2000분을 넘기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욕을 안 먹어. 그럼 이 선수들은 네. 얘 없이 이제 안 된다. 그치. 이게 된다니까? 정한민 이런 거 보면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김주성의 축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이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김주성의 축구 인생이에요. 김주성 1000분 때에서 개판 났었거든 그때 최용수 아래에서. 김주성의 0에서 맞아 김신진 맞아 까먹을 뻔했다. 김신진이 지금 여기에요. 1000분 넘었죠. 김신진 1000분 간 넘었어요. 예. 여기가 김신진. 김주성 이 공식을 딱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게 김신진의 축구 인생이거든요. 0분에서 일단 김주성부터. 김주성의 축구 인생이에요. 1000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팬들의 다 반응이 주성이 발전시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키워볼만 한데? 1000분 때에서 2000분 때는 멘탈 터져가지고 이제 개판난 망가졌는데? 예. 빨리 군대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전역해가지고 2022 시즌에 내년에 자리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하다가 올 2023 시즌에 2000분 2023 시즌에 김주성이 지금 경기 기회를 받으면서 23 시즌에 2000분을 넘겼어요. 넘기자마자 개안을 한 거야. 그게 강원전 아니었나? 네. 선수로서 눈을 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어때? 김주성 없이는 안 된다. 얘 없으면 좆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이게 엄청 신기하다니까. 이한범도 0에서 1000분까지는 FA컵 이런 거 거치면서. 근데 이한범은 이력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 근데 이거를 얘는 딱 처음에 딱 한번 욕 먹고 그다음 욕을 안 먹었어. 이한범은 1000분 때 검증이 끝났지. 네, 얘는 그리고 주전으로 쭉쭉쭉쭉 나왔잖아. 얘는 90분에서 욕이 끝났어. 끝나잖아. 쭉쭉쭉쭉 나왔잖아. 그리고 김신진도 좀 비슷하죠. 0에서 1000분 때는 클럽도 다니고 욕도 먹고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나쁘지 않은데 vs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애매한가? 약간 이런 거 하다가 1000분 때 지금은 이제 1000분 지나서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쓰는 거 좋은데? 이런 거. 얘는 약간 이한범에 가깝네. 그리고 이제 2000분을 넘기면 김신진도 내가 봤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저희의 멀티플레이어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데니님 저는 약간 김주성보다 약간 이한범. 그리고 이 김주성의 축구 인생에 비슷하게 여기 태석이도 있어요. 태석이도 0에서 1000분 때에서는 잘했어요. 엄청 안 먹었잖아. 킬력도 좋은데 하다가 1000분 때에서 2000분 때 그러니까 부상 당하고 나서 폼 떨어지고 막 그쵸. 이때 김신희한테 밀리고 그때 이제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태석이 올해는 조금 2년차 징크스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말 하다가 올해 태석이가 또 2000분을 올 시즌에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또 축구에 개안한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해요. 0분에서 1000분까지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 지금 2000분을 넘긴 지금의 모습이 그때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 저는. 그건 그렇지. 네. 그래서 그지. 항상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2000분을 부여하면 선수는 밥값을 한다. 일단 적어도 밥값을 못해도 딴 팀 가서 밥값을 한다. 그리고 1000분까지 그러니까 가능성을 못 보여주는 유망주는 2000분을 소화하기가 힘들다. 소화하기 힘들다. 이런 공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망주를 볼 때 그래서 1000분까지는 아니면 적어도 2000분의 출전 시간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망주는 유망주고 출전 시간이 적은 너무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는 건 좀 잔인한 일이죠. 왜냐면 이미 이 선수들은 팬들이 평가하기 전에 코칭 스태프들이 훈련장에서 다 평가한 거 아니야. 축구 인생을 놓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2000분을 부여받는 순간 그러니까 어엿한 프로 선수가 되는 거고 2000분을 부여받지 못하는 순간 그냥 집 가야 해. 딴 거 해야 해. 이제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통지표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간격을 뛰어넘는 선수가 진짜 100명 중에 2~3명?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런 막 알을 깨고 나왔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예를 들어 써가면서 약간 정조국 같은? 정조국도 근데 어렸을 때 신인왕까지 받았던 선수인데. 아 그건 그렇네. 정조국은 예시가 안 되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박술 같은 애들이지. 박수일. 어쨌든 그런 시즌, 그러니까 나이가 25, 26에 중용받는 선수들은 진짜 드문 케이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망주라는 이름에서 이미 기대값을 너무 가져버린 거야. 유망주라는 가치가 이미 엄청나게 클 예정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초고교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재민은 씹도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FA컵에서? 프로로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FA컵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데뷔는 했는데 네. 그런 초고교급이라는 명성에 받는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고교와 프로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교나 대학 무대에서 가능성을 받아서 프로에서 검증받을 선수들은 있겠지만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여기는 아예 논외로 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0분을 지난 선수들만이 좀 프로 선수로서 평가받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 팀의 200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U20 선수들도 지금 U20 아르헨티나 대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는 가능성은 동 나이대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U20 선수들이 뭐 U23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월드컵, 성인 월드컵에 나가서 나갈 수도 있지, 네. 월드컵에서 지금 8강에 갔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 진짜 이승우가 그렇게 갔잖아요. U20 대회는 그냥 말 그대로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성공의 절대적 척대가 될 수는 없다. 척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기대감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일단 이런 거죠. 왜냐면 2019년 대회는 많은 선수들이 살아남았지만 그 전에 있는 대회들 보면 그 스쿼드에 포함됐던 절반 이상은 K3, K4에 있거나 아니면 은퇴했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거나 소식도 모르거나 이런 선수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너무 그 유망주뽕에 안 취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힘들고 좀 거리를 좀 두는 게 나아요. 선수 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팀 팬들도 힘들고. 아니,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사실 고교나 그쪽 있잖아요. 대학들 쪽에 관심을 안 두는 거기도 해요. 재밌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세상의 문제라고 저는 그쪽 못 보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U20 대회 나오는 것도 지금 엄청 김문중호가 발군의 활약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단 한 경기도 못 나온 선수들도 있다. 거기에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U20 대회는 그냥 U20 선수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회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재능을 보이면 된 거다. 근데 U23은 좀 다르지. 그건 사실상 프로예요. 여기는 프로 선수 중에 어린 선수들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U23은 그냥 국대라 생각해요. 나도. 그리고 U20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대학교 저학년 대회인 거니까 프로에 있지만 프로에 데뷔 못한 선수도 있고, 이영준도 수원FC나 김천상무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 못하니까 수원FC에서는 그냥 골 넣어도 그냥 19분에 빼버리는 그런 선수니까. 그러니까 U20 대회는 그냥 U20 대회는 한마디로 그거지. 우리나라 유스 시스템이 이 정도 발전했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디쯤 왔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010년대 초중반부터 그 좀 투자했던 게 2019년, 2023년 현재 네. 결실을 보고 있다. 약간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지. 약간 요즘 세간의 평가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아,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책임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선수들한테도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되 너무 과한 기대를 갖는 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솔직히 말 U20 연령대는 이제 프로가 아니라 솔직히 말 U20 연령대는 지금 국대 선수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커야지를 꿈꿔야 할 나이지. 아 내가 저 자리에 지금 떠받들어야 한다 그런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공정한 평가를 받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힘들죠. 그래서 프로에서 2000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평가하는 게 맞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망주가 성공하려면 2000분을 뛰어야 된다. 왜? 2000분을 뛰었으면 이미
준주전 레귤러 그건 선수이기 프로예요 때문에. 그냥. 그건 프로야. 근데 0에서 1000분대에서는 사실 평가를 할 게 없다. 그거는 교체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 선수는 0에 가깝고 네. 1000분에서 2000분대로 갈 때는 이제 가능성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렇죠. 대신 욕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2000분까지 나오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 왜냐면 2000분까지 나왔다? 이 선수는 우리 팀의 레귤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선수를 안 쓸 수가 없다. 이 선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2000분을 뚫어버리는 선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욕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